자,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저희 계속 나눠볼 텐데요. 이분과 함께 오늘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오늘 밤이면 소비자 물가지수 7월 분이 나오게 됩니다. 워낙 너무 이렇게 관심이 쏠릴 때는 또 그 영향력이 또 크지 않았던 경험이 또 있기도 하는데 또 관전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미국 시장 우리가 살펴볼 만한 포인트들 챙겨주십시오. 네, 우선 지난밤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산업들이 많이 하락하는, 한 4%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의류라든가 주택 내구재, 자동차, 전기, 전자 이런 쪽에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모건 스탠리에서 한마디 했죠. 모건 스탠리에서 내년에까지도 기업 이익 마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2분기에 실적 안 좋아지고 하반기에 회복될 거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좀 연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채금리 상승과 동시에 일어나면서 자금 압박 부담이 좀 큰, 상대적으로 큰 중소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지난밤에 하락이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바맥스가 실적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스 31%나 하락을 했고요. 코인베이스도 마이너스 16%나 하락을 했습니다. 장마감 후에 로블록스 나왔는데 마이너스 17%나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지역이 사실 요새 굉장히 안 좋아요. 중국 쪽에 사업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윈 리조트 같은 경우에 마카오 지역이나 이제 관련해가지고 아시아 쪽에 그다지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실적이 나쁘다 보니까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하나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바로 VIX, 이 변동성 지수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시장이 이럴 때는 변동성 지수를 좀 잘 봐야 된다 했는데 어제 이제 아침에 지난밤에 장 시작할 때는 분명히 시장 지수가 상승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을 했으면은 이 VI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이게 정상적인데 마이너스로 안 들어갔어요. 오히려 플러스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뭔가 어딘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런 것들을 계속 반영을 하면서 결국 2.2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개인들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급등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시장의 어떤 큰 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지표 관련해가지고 주가 상승에 따라서 뭔가 약세장을 좀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통제하는데 그동안 뭐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이런 걸 찾고 있는데 노동시장이 강하게 버텼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9월 달에 0.75%포인트 추가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약세장이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되고 있어가지고 시장은 기술적으로는 아래 위로 지금 한 3% 정도 굉장히 가볍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나오는 데이터가 핵심 물가 상승률. 제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일반 물가 상승률 전체 그 식품 섹터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쪽을 포함하는 양적인 수준에 있어서 그걸 흐름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밤만큼은 근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임대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식품하고 에너지를 빼고 임대료와 임금 인상 요 부분에서 과연 경제에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가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이게 지금 지난달에 5.9%였는데 이번에 6.1%로 조금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그동안 금리를 그렇게 올렸음에도 아직은 금리 인상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을 더 크게 또 9월 달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불안 심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근원 인플레이션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물가 관련해서 모기지 금리 나오는데 그래도 5월 수준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빠르게 하락하면서 그런 모습 보였고 금리는 모기지 금리 나오면 당연히 따라 나온 게 또 자동차 휘발유 늘 따라 나오죠. 같은 날 발표되니까. 그래서 이 휘발유 가격도 지금 6월 중순 지나면서 6월 말부터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5월달 수준으로 하락해서 좀 안정되고 있는 실물 경기에서의 어떤 그런 물가 수준은 조금 그래도 안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밤에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디즈니가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하는데 그나마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뭐 혼다라든가 지금 뭐 웬디스라든가 윅스닷컴이라든가
뭐 내셔널 스틸이라든가 이런 철강 관련된 업체들 다양한 분야에서 대부분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니오도 지금 실적 발표하는데 니오가 직전 분기에 18% 손실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예상치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다지 지금 뭔가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미국 물가 지표 외에도 우리가 챙겨야 할 변수들 그리고 이벤트들이 상당히 또 많은 다음 내일 새벽에 있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서학개미들을 위한 유망한 중소형 스몰캡 종목 하나 이제 공부하러 갈 텐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우주 군사 분야의 방어용 기술업체 파슨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80년 된 회사예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2019년에나 이제 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군사 작전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든가 뭐 어떤 무기 체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모두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보면 이제 그 시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좀 시장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소형주 쪽은 아니고 스몰캡 쪽은 아니고 43억 불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몰캡에서는 살짝 올라선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50만 주 정도 거래되고 있고, 이쪽 섹터에서는 굉장히 큰 거래량입니다. 이쪽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지난밤에 상승한 기업들 보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7만 주, 10만 주 넘어가는 거래량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래도 거래량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매매를 하기에는 이 종목이 가장 적합한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EPS가 한 69센트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기술주들처럼 빨리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섹터 내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최근 재무제표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은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순이익이 183% 상승했고 매출도 1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어떤 실적을 보더라도 매출이 11% 상승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133%나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오로라 인사이트라는 그 군사 작전을 위해 가지고 상업용 솔루션 관련된 이런 회사를 하나 또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M&A도 하고 있는데 엑스터라는 그 군사용 스마트폰 제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이제 인수하면서 매출을 더 늘리려는 그런 노력을 또 굉장히 또 활발하게 하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어떤 M&A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면서 사세를 확장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 차트 보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30달러에서 45달러 밴드 계속 형성하면서 오고 있는데, 어떤 시장 지수의 흐름보다는 이 회사의 어떤 자체적인 초반의 어떤 자리 잡기 수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를 좀 더 이제 계단식으로 밟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외형이 부풀려지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안정된 그런 분야에서의 국방 분야에서의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한 60달러까지 보고요.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38불 90센트 정도 보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파슨스였습니다. 가격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작가님, 최근에 뭐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최근 투자자들은 이렇게 시장이 눌리는 가운데서도 계속 추가 단기 베어마켓 랠리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를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종목들 상승 종목도 많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어떤 계속 이어지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뭔가 수익이 났으면은 그 수익을 담보로 이렇게 계속 쭉 가시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짧게 수익을 끊어치는 방법으로 뭔가 조금 교활하게, 투자자로서 그렇지만은 좀 교활하게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빠르게 좀 움직이셔야 되고, 다만 뉴스나 이런 것 따라서 성급하게 움직이면은 100% 손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내재가치 생각해가지고 기다리시든지 아니면은 짧게 차트 보면서 수익 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감 스트레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도 장 마감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